우리가 매일 경험은 하는데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건축이 있습니다. 바로 소리의 건축인데요. 모든 공간에는 저마다의 소리가 있고 이 보이지 않는 건축이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.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웅장한 콘서트홀에선 소리가 온몸을 감싸는 감동을 주는데 왜 시끄러운 구내 식당에선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플까요? 이 엄청난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? 아니면 여기에도 어떤 비밀스러운 과학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입니다. 사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. 이 차이 뒤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이 숨어 있죠. 그리고 이 암호를 처음으로 풀어낸 사람이 바로 건축 음향학의 선구자 월리스 클레먼트 사빈이라는 인물입니다. 그의 연구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. 자, 이 사빈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해법이 아주 명쾌합니다. 좋은 소리를 만드는 이 복잡한 문제를 딱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눠서 접근한 거죠. 바로 과학 그리고 예술입니다. 그의 연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틀을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사빈이 제안한 해법의 핵심은 이겁니다.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딱 두 개의 개별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보자는 거죠. 이 두 기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바로 좋은 소리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? 이건 순전히 아주 엄밀한 소리의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빈이 가장 먼저 한 건 소리의 물리적인 특성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거였어요. 예를 들면 소리가 얼마나 크냐, 즉 음량이죠. 그리고 소리가 공간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이걸 잔향이라고 하고요. 또 특정 주파수만 유독 크게 울리는 공명 같은 것들, 이런 걸 전부 계산하는 겁니다. 여기엔 어떤 감정도 들어가지 않아요. 순수한 과학의 영역인 거죠. 이런 과학적인 요소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잔향입니다. 소리가 딱 멈춘 뒤에도 공간에 남아서 윙 하고 울리는 그 현상이요. 음향 설계의 핵심이 바로 이 잔향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이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되죠. 음향학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. 마치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것처럼 소리가 공간의 구조에 따라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. 왜냐면요, 단순히 물리 현상을 계산하는 건 사실 절반만 한 거거든요. 그럼 바로 이 질문이 나오게 되죠. 도대체 뭐가 좋은 소리를 만드는 걸까요? 물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우리가 듣기에도 항상 좋을까요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빈이 직접 한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.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. 좋은 음향을 정의하는 건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과 취향,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달린 문제라고요. 이 예시를 보면 확실해집니다. 강연장에서는 어때요? 말이 또렷하게 들려야 하니까 잔향이 짧아야 좋겠죠. 반면에 심포니홀에서는 음악이 풍성하게 울려 퍼져야 하니까 긴 잔향이 필요하고요. 그러니까 세상에 무조건 최고의 소리라는 건 없는 겁니다. 오직 목적에 가장 잘 맞는 소리만 있을 뿐이죠. 자, 그럼 이제 핵심이 보이죠? 진짜 훌륭한 음향 설계라는 건 결국 이 두 개의 기둥, 과학과 예술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? 이 표를 보시면 두 개념이 딱 정리됩니다. 과학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도구를 주고요. 예술은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정해주는 거죠. 과학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술만 있어서도 안 되는 정말 둘 다 꼭 필요한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공간을 설계하려면 설계자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예술가여야 하는 거예요. 객관적인 계산을 하면서도 그 숫자들이 만들어낼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경험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. 바로 이 점이 사빈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. 좋은 소리를 만드는 걸 더 이상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거니까요. 이제 뭐 주사위 던지듯이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오늘 여러분이 머물렀던 공간들, 그곳의 소리는 과연 어떻게 설계되었을까요?
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제부터 여러분 주변의 소리가 조금은 다르게 들릴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의 사무실, 자주 가는 카페, 심지어 집의 소리까지도요. 과연 그 소리들은 우연일까요?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였을까요?